가계부채 TF가 오늘 첫 회의를 하면서 이제 발족을 합니다. 우리 우상호 원내대표께서 우리 의회가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을 우선하는 정당으로서 출범하기 위해서 4개의 TF를 제안을 하셨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기꺼이 그 4개의 TF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계부채 TF가 첫 번째 회의를 하는데요. 아마 5월 30일 날 의원총회에서 우리 당이 민생을 챙기겠다라는 화려한 의지를 불쇼로 보여줬던 것을 우리 언론인들께서는 잘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결의로 오늘 첫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상호 원내대표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광주에서 있었던 당선자 워크숍에서 의원님들의 토론을 통해서 민생 TF 4개가 결정되었고 그 TF가 차례차례 출범을 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TF, 사교육 결과 대책 TF, 그 다음에 서민주거 TF에 이어서 오늘 가계부채 TF가 출범을 합니다. 가계부채 TF는 그 어떤 TF보다 먼저 가시적인 성과를 내놨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세비를 모아서 2,525명의 악성 부채를 탕감해 드렸습니다. 부채를 지고 산다는 것은 커다란 돌덩이를 머리에 이고 사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빚을 갚을 생각에 잠을 못 이루고 끊임없는 추심 요구에 엄청난 생활의 고통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주민등록까지 말소돼서 정상적인 국민권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처지로 내몰린 그런 국민들이 지금 수백만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과연 민생을 얘기할 수 있느냐 이런 반성을 하게 됩니다. 고단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국민들을 도와드리는 것이 정치인들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이 가계부채 TF에서 빚에 허덕이고 있는 많은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드리는 그런 좋은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저희는 우리 6선, 5선의 중진 의원들이 참여하셔서 이 문제가 얼마나 우리 당이 관심 갖고 있는 문제인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앞으로 활발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가계부채 TF를 이끌어 주실 우리 김영주 단장님의 말씀 있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가계부채 TF 단장을 맡게 된 김영주 의원입니다. 우상호 원내대표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가계부채 TF 1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TF 고문으로 함께해 주신 존경하는 정세균, 박병선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국은행이 지난주 5월 26일 발표한 올해 1분기 가계신용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223조 원입니다. 작년 말 1200조를 훌쩍 3개월 만에 20조 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전분기보다 1.7%가 늘었는데 통계 작성 2002년 이래 역대 1분기 증가 최대폭입니다. 가계부채에 국제 비교에 활용되는 수치인 한국은행 발표 자금순환 가계부채 및 비영리단체 금융부채는 무려 1,422조 원입니다. 가계 소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5월만 봐도 소비 판매가 전달보다 0.5% 줄었습니다. 소비가 줄다 보니 생산도 뒷걸음치고 산업 생산이 지난 4월 마이너스 0.8%를 기록했습니다. 1분기 성장률은 0.5%에 그쳤습니다. 가계부채 부담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소비 악화가 생산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성장률도 정체시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실패가 가져온 결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있는 원내 제1당으로서 이제 이를 자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에게 3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첫째, 더 이상 가계부채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가계부채는 이미 오래전 관리 가능한 수준을 넘어
한국 경제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내각이 되었습니다. 이는 야당의 주장이 아니라 진보 보수를 떠나 국내 학계는 물론 해외 금융기관과 전문가들도 수차례 반복적으로 경고해온 것입니다. 둘째, 기존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실패를 인정하고 야당과 함께 근본적인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나서 주십시오. 가계부채 총량 관리, 질적 구조 개선, 대출 규제 등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야당의 정책 제안을 전혀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20대 국회에서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서민 부실 채권 해결을 위한 야당의 정책 제안을 수용해야 합니다. 한국금융연구원에 의하면 이미 금융채무연체 취약계층이 350만 명에 이릅니다. 이 중 114만 명은 금융당국도 채무 상환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총선 공약으로 저소득 저신용자의 가계부채 경감을 위한 3단계 대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가계부채 TF는 일회성 TF가 아닌 가계부채 전반에 대한 입법, 정책 제안 제시와 서민 부실 채권 문제 해결을 위한 상임위 구성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임위가 구성되면 곧바로 입법 정책들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 당이 20대 국회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민생 문제 해결의 핵심입니다. 그런 만큼 TF 소속 위원님들께서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각오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세균 의원님이신데요. 아마 바쁘신 일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이 가계부채 TF의 역량을 힘껏 키워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셔가지고 아마 많은 도움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많은 또 힘을 실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세균 의원님이십니다. 사람이 잠을 잡니다. 발을 뻗고 자면 그 이튿날 일을 잘 할 수 있고, 다리를 뻗지 못하고 오므리고 자면 일하기가 힘들지요. 많은 국민들이 지금 다리를 펴지 못하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게 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계부채가 너무 과도한 수준까지 가 있고, 또 국가부채 수준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이러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다 하는 생각을 아마 우리 국민 모두가 하실 것입니다. 지난 총선거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해서 국민들 발 뻗고 주무실 수 있게 하자 하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었습니다. 3단계 공약이 아주 잘 만들어져 있어서 그 공약이 제대로 실천되면 가계부채 해소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데, 그 공약은 이제 선언적인 수준에 머무른 측면도 있어서 좀 더 구체화하고 실질적으로 제도화해서 그것이 이 국민들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TF가 이런 그 공약 이행의 로드맵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아마 기구가 될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하면서, 그런 차원에서 저도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빚없는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꿈일 것입니다. 빚없는 사회를 만들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20대 국회가 어떻게든지 국민들이 발 뻗고 주무실 수 있는 그런 빚이 없는 사회는 아니지만 빚 없는 사회로 가는 그런 노력을 열심히 함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TF에 참여하고 계신 의원님들 면면이 아주 좋은 분들이셔서 우리가 꼭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또 다음 소개시켜드릴 분도 굉장히 바쁘실 텐데도 또 같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주 의원단 워크숍을 갔을 때도 박병석 의원님께서 19대 때 죽은 채권 부활 금지법을 발의하셨고
그걸 기꺼이 또 저희들에게 지혜를 전수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병석 고문님 모시겠습니다. 예,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의 내관입니다.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느냐의 한국 국가적 문제입니다. 가계부채 1220조, 한 가구당 6,200만 원. 그 절대적 수준이 너무 높습니다. 그리고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질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관리 가능하다. 금융권의 시스템 리스크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과연 관리 가능한 것인지, 시스템 리스크까지는 갖지 않지만 금융기관, 한 개개의 금융기관은 문제가 없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따라다니는 것이 악성부채입니다. 한 개인에 끝나지 않고 부모가 진 빚을 아들 세대까지, 다음 세대까지 갚아야 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악성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건전한 사회가 지탱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민법상, 형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죽은 채권을 사실상 다시 살려내는 현행 모순된 사회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합니다. 죽은 채권을 부활시킬 수 없도록 하는 법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빚을 진 사람들이 무지하거나 또는 법을 잘 몰라서 부당하게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법에 대한 채권 추심과 매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죽은 채권 부활금지법, 채권 추심 공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의 당론일뿐만 아니라 그 아이디어는 우리 재윤경 의원님과 민변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셨고 제가 대표 발의를 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깊은 관심과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중지를 모아서 함께 밀고 나갈 것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